자, 일단은 우리 반 목요일반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6시부터 8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클리닉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요 클리닉 테스트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긴 하는데 오늘은 너네들이 공식만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외우면 바로 가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강의실 알려줄 테니까 조교쌤한테 가서 이제 테스트 보고 이거를 아마 12월까지 유지하다가 12월 중순이나 말쯤부터는 이제 프리윈터 때도 뭐 한 1, 2주 정도? 아니면은 못해도 1월부터는 무조건 바뀌는 게 수업 시간이나 클리닉 시간 이거 원래 바꿀 계획이긴 하거든. 클리닉을 앞에 볼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일단은 가능한지 좀 보고 얘기하고 어쨌든 그때부터는 클리닉 테스트가 이제 내가 직접 진행을 해요. 지금은 조교쌤이랑 하고. 알았음?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일요일 날은 우리 몇 시냐? 목일 반. 5시에서 7시지. 5시 반에서 7시 반입니다. 5시 반에서 7시 30분이니까 요때 이제 역시 수업만 이날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하고 얼마나 남았니? 2주 정도 남았지? 그지? 한 달 하고 2주 동안에 요 공수원을 최대한 이제 끝내보려고. 정민이가 누구지? 정민이 같은 경우는 수투도 나랑 하지, 공수투도. 그지? 공수투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공수투가 워낙 쉬워서 도형만 잘하면 쉬워가지고 문제는 이제 공수원이지. 어쨌든 우리 교재는 센 그리고 수업 시간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클리닉 테스트 바로 있는데 혹시 오늘 못하는 사람 없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테스트 내용은 뭐냐면은 곱셈 공식 그냥 말 그대로 외웠는지 변형이랑 같이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 변형 외웠는지 확인용. 그래서 이제 외울 수 있는 종이랑 그 다음에 테스트용 종이를 따로 줄 거야 조교쌤이. 그래서 이제 다 지금 이미 다 외운 상태면은 가자마자 테스트 보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뭐 나 자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엄마한테 미리 전화해서 만약에 데리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전화해서 뭐 한 8시 반쯤 데리러 와. 뭐 해놓고 가도 좋고. 알겠죠? 오늘은 그렇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배운 내용이 좀 늘어나니까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고 크리에이트 테스트도. 알았죠? 자, 어쨌든 갑시다. 우리 오늘 제일 첫 단어 다항식의 연산. 여기 단어는 사실 공수원 대부분이 사실 좀 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 쉽다라고 무시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공수2보다 공수원이 훨씬 어려워. 점점 어려운 내용이 많아지는데 너희들도 뭐 알다시피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중학교 거 모르면 중1 거 모르면 중2 거 힘들었었잖아. 몇 개의 단원들이. 중2도 마찬가지, 중3도 마찬가지, 고1도 당연히 마찬가지거든. 지금 당장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 분명히 등장하긴 할 겁니다. 뭐 닮음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그 고1 과정에 나오는 공수 1, 2가 앞으로 너희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에 대한 가장 기초 토대가 돼. 그래서 2학년이 돼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배우는 고2니까 뭐 대수니까 뭐 지수 로그 함수라던가 삼각 함수 뭐 이런 것들 배울 때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단원에서 처음 배우는 공식들도 당연히 복잡하긴 하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걸림돌이 되는 게 공수 1, 2야. 또 근의 분리 질문하고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까먹었대. 또 질문하고 지금 고1들도 마찬가지고 고2도 마찬가지거든. 현재 고1, 고2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원이 제일 기초 토대가 돼야 돼. 그래서 공수원을 2번씩, 3번씩, 4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들이 너희들도 보다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냥 말 그대로 똑똑해서일까? 아니잖아. 너희들 중에도 뭐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성대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겠지. 그치? 근데 걔네들이 1, 2학년 때 선생보다 잘했냐? 그거는 아니거든. 그냥 선생들이 왜 잘하냐면은 결국 반복했기 때문이잖아. 나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고1들만 몇 명을 하겠니? 그치? 방학 때도 또 공통수학 원하고 1학년 1학기 되면 또 공통수학 원하고 1학년 2학기 되면 또 예비 고1들을 데리고 또 이제 공통수학 원 또 하고 나 같은 경우는 1년에만 한 3번, 4번씩 반복을 시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식들이나 어떤 단원들이 어떻게 되며 2학년, 3학년 걸 다 배우다 보니 언제 공수원이 어떤 내용들이 쓰이는지를 대충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들만큼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2번, 3번씩 반복하면서 혹시 까먹은 공식 없는지 또는 2학년이 됐을 때 뭐 대수 배워보고
아, 2학기가 됐을 때 대수도 배워보고 미적분원도 해보면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또는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쭉 보다 보면은 어느 단원들이 더 중요한지를 알잖아. 어쨌든 뭐 그런 의미로 계속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단원들 아마 첫날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내용은 일부 몇 개 빼고는 조금 사실 지루할 수도 있음. 두 번째 반복하는 거라서. 반복하는 수업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면서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다시 외우는 거. 그리고 뭐 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RPM이나 개념원리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거야. 바이블은 근데 내가 바이블 교재는 잘 안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단원들마다 제일 뒤에 모여 있는 문제가 이름이 뭐지? 센 C처럼 뭐가 있지? C 단계라고 돼 있어 그것도. 거기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어 바이블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 바이블은 잘 안 쓰는데 아무튼 바이블에 있는 그 C 뭐 그쪽 문제들보다도 아마 어려울 거다 센이 조금은 더. 알았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양이 적어서 그렇지 센 정도만 사실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풀 줄 알면 학교 시험 기준으로는 무조건 90점 이상 나오는 정도의 실력의 교재입니다. 알았죠? 그 정도 수준의 교재니까 어쨌든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완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은 다항식의 정리가 있죠. 그 다음에 사칙연산으로 들어가지. 근데 정리가 뭔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야. 다항식의 정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정리, 어떤 정리?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 오름차순 정리가 있지. 근데 이거가 지금 학교 시험 나오지도 않고 말 그대로 차수가 뭐 하는 순서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차수를 내려가는 순서대로 항을 정리해 주세요. 얘는 뭐야? 오름차순도 역시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게. 뭐 그런 식으로 정리만 하라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뭐 해보면은 당연히 다 할 거고 이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뭐 동류항 정리. 그쵸? 혹시 이제 항이 똑같은 항이 두 개 이상 쓰여 있으면은 같은 하나의 항으로 합쳐버리는 거지. 여기 있나? 그런 게 없네. 여기 만약에 뭐 뒤에다가 x 제곱을 해놨으면은 내림차순 정리는 뭐겠음? 5x의 3승의 마이너스 2x 제곱 동류항 정리하고 천천히 차수는 내려가게 쓰는 거죠. 그렇죠? 요거 정도는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요 녀석이 사실 우리가 왜 배워왔었냐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배워보면 알지. 인수분해 단원에서 고차식의 인수분해 말하는 거야.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야? 여러 개의 항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서 인수정리 확인을 하고 뭐가 들어가면 0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조립제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동류항은 정리하면서 내려가는 순서로 할 때 인수분해 같은 뒷단원들을 배울 때 나오는 당신들의 뭐 그냥 기본적인 자세, 뭐를 다루는 다항식을 다루는 그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기본 세팅이라고 하자. 자세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기본적인 세팅이라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너희들이 다항식을 만나면 내림차순 정리해 주세요. 그냥 딱 이게 다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다항식의 사칙연산으로 들어가는데 덧셈과 뺄셈으로 가볼 거야. 이것도 사실 우리가 뭐 다시 덧셈 뺄셈 문제를 풀 필요는 없겠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더하세요, 빼세요 하고 있으면 결국 다 뭐 하는 거야. 빼세요는 좀 부호 조심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동류항 정리 아니냐. 그지? 더하고자 하는 두 개의 다항식에 있는 동류항들 정리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주는 건 내림차순 정리도 함께 해주겠지. 아무렇게나 막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곱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했었습니다. 뭐요? 다항식의 전개라고도 하죠. 하나하나 항을 전개 하는 거. 근데 그 녀석 중에 일부 몇 가지 녀석만 뭐로 공식으로 정리를 해뒀지.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외워가지고 딱 보자마자 바로 전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시다. 왜? 지금 너네가 기본적으로 해본 항이라고 해봐야 뭐 한 요 정도가 다잖아. 중학교 때라고 하면 잊혀진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치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운 전개 방식이 뭐야? 이거 하고요, 이거 곱하고요, 이거 곱하고요, 이거 곱하고요, 이거 곱하고요, 이거 곱해서 동량 정리 쪼르륵 합니다. 이거죠. 그치? 근데 일부 몇 개의 녀석들은 딱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도 해놓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는 전개를 하는 게 아니지. 딱 보자마자 뭐야? x 3승 마이너스 1. 그치?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외워주세요 인 거고, 요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은 외웠다라는 전제로 수업을 할 겁니다. 혹시 근데 뭐 잘 모르겠으면 나 이거 공식 기억 안 나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눈짓을 보내든 말을 하셈. 그러면은 그 공식 한번 슬쩍 써주고 진행할게. 알았지?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아까 말했듯이 요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오늘 어디까지? 나눗셈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장 힘을 실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건 바로 나눗셈. 교재에서는 제일 강조를 하는 게 사실은 곱셈일 거야. 왜냐면은 방식의 연산에서 다루는 나눗셈은 사실은 쉽거든.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립제법도 하러 가야 되고, 나머지 정리 항등식 다 배우고 나면, 그리고 나서 또 나눗셈에서 어디로 넘어가? 뭐 저기 인수정리나 인수분해 쪽으로 도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나눗셈이 너희들 제일 괴롭힐 거다. 미적분 1이라는 2학년 2학기 과목으로 가도 또 나오거든. 다시 한번. 그때 애들이 깜빡해가지고 자꾸 또 질문하는 애들이 생겨.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뭐야?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 있지. 이것도 깜빡했다기보다 알고는 있는데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은 거지, 잠깐. 그래가지고 또 틀리고 또 질문하고 하는 애들이 또 생긴거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런 정리 같은 거는 패스하고 덧셈 뺄셈도 패스하고 바로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간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반이라서 센 A 단계는 패스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만 딱 넘겨보면 왼쪽 편에 있는 그 A 단계 있지. 그거는 우리는 수업 안 합니다. 숙제로도 안 나가고요. 알았죠? 그래서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은 뒤에 있는 것도 넘어가서 유형 1번으로 가자. 센 B 단계 유형 1번 40번 문제네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너희들이 잘 푸는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로 한 2개에서 3개만 풀어보자. 일단 40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46번. 딴딴딴. 해야 되나? 50번, 51번까지. 자, 4개 풀어봅시다. 자, 40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40번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덧셈 뺄셈이고, 덧셈 뺄셈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은 요 정도 수준이 끝입니다. 학교 시험. 너 번호 다 지웠다. 야, 이거 말고 번호 하나 뭐였지? 46? 아, 땡큐.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해주세요. 우리는 x를 찾고 싶습니다. 뭐 가끔씩 그냥 a 더하기 2b의 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처럼 x가 뭔가 섞여있는 식의 상태에서 x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일단 2x 남겨놓고 전부 다 넘겨보자. 그럼 뭐야? a-4b가 되겠네. 그럼 요 녀석부터 먼저 계산할까? 그럼 a에서 4b를 뺄 때 당연히 뭐 해주는 거? 덧셈 뺄셈이니까 동량 정리해주는 거. 그쵸? 2x제곱에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의 제곱 마이너스 바로 간다. 4b 그럼 뭐야?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16y제곱.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동류항.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동류항들끼리 쭉 써주는 거. 답 뭐냐? 일단은 여기에서 요 제곱 안 썼네? 아, 여기 있네. 여기에서 뭐 해줘?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어디 있어? 이거야? 아,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알았죠? 뭐 다들 맞았죠? 이 정도는. 그럼 덧셈 뺄셈은 이 정도고,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요 46번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곱셈이다, 그치? 고공식으로 들어가는 녀석은 아닙니다. 근데 뭐야? 하나하나 이제 전개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때 너희들이 전개를 할 때 있잖아. 이것 좀 생각을 하라는 의미로 이거 풀어보자고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할까? 자, 이거 2개 전개해보세요. 이걸 공식으로 공개하는 사람은 없지? 이 정도를. 자, 뭐합니까? 일단은 x제곱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지성으로 이러고 있진 않잖아. 그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있진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인데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조금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곱해가지고 뭐 해봐? 전개식을 구해봐. 그때 전개식의 생김새를 당연히 동량 정리 안 하면 틀린 답인 거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몇 차식과 몇 차식?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2차식이 되겠군이라는 생각으로, 그럼 이제 처음에 2차항을 만들어 봐야지 2차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차와 1차입니다. 1.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만들어 봐야지. 1차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7. 그리고 상수항을 가봐야지 12.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항이 있으면 그 녀석을 구하는 방법을 쓸 줄은 알아야지. 그게 너희들을 나중에 괴롭히는 확통 문제로도 넘어가거든. 오케이? 자, 그럼 지금도 뭐다? 전개를 만약에 전개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어도 마찬가지야. 뭐 해줘? 3차식과 2차식을 곱해서 당연히 5차식입니다. 그럼 5차항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얼마야? 2야. 그 다음엔 몇 차항? 4차항을 만들어 볼까? 4차항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써보자. 3차와 1차, 이거 헷갈려. 3차와 1차, 2차와 2차, 1차와 원래 3차인데 3차가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다네? 그럼 뭐야? 여기 개수 7, 여기 개수 6, 더해주면은 13,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자 이 말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자고 한 거임. 알았음? 형 어쨌든 지금의 답은 뭐임? x제곱의 개수니까 x의 2차 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다 써보자. 그럼 뭐야? 1차와 1차, 2차와 상수, 상수와 2차. 3개네.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왜 이렇게 커? 60.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40. 그럼 얼마? 19. 답은 4번. 이렇게 만드는 식이죠. 됐지요? 예. 그 다음에 50번 가볼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맞네. 자, 뭘 하래요?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좀만 더 써보자. 그 다음은 3x의 3승일 거고, 그 다음은 4x의 4승이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100x 제곱까지를 100승까지를 뭐 하래? 전체 제곱을 하래. 제곱을 하라고 하니까 옆에 하나 더 있는 거다. 맞지? 그러면서 너희들 이거 실제 학교 시험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 해주세요? 3차항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이번에도 전개를 할 건데 3차항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3차항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만 생각하자. 그럼 뭐야? 사실 4차부터 100차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3차를 만들어 보자. 3차와 상수, 1차와 2차, 1차와 2차, 3차와 상수. 끝. 개수 3, 4. 이건 뭐야? 2야? 4가 아니야? 2야? 2, 2, 3. 그럼 답은 10 되겠네. 알겠죠? 이 정도? 잘하네. 다음 마지막 51번 풀어볼까요?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점점점, x 플러스 10인데 자, 다항식을 방금은 항이 여러 개인 걸 2개만 곱한 거고 이번에는 항은 몇 개 없는 것들을 10개나 곱하고 있지. 전체 괄호가 10개인데 요 전개를 해주세요에서 너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요것도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풀어봅시다라고 한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언제 확통해서 또 비슷한 질문을 하거든. 전개를 하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결국은 첫 번째 괄호에서 항이 2개지. 2개의 항 중에서 뭐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지? 그렇게 해서 뭐 해줘? 선택된 것들끼리 곱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너희들이 뭐 해봐? x 구승의 개수를 선택을 해봅시다. 구승의 개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x가 지금 몇 개 있니? 아니 괄호가 전체 몇 개 있니? 10개가 있지. 그 10개의 괄호들 중에서 x를 선택을 할 때마다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겠네. 그럼 9차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 10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10개의 괄호들 중에 10개래. 9개. 10개의 괄호들 중에서 9개는 다 x를 골라주고 하나만 뭐 해주면 상수항을 선택을 해주면 그렇게 곱해주면 뭐 나와? 10x의 구성이 나오겠지.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있겠어? 얘를 상수항 선택하고 나머지를 x 고르면은 9도 나오겠지. 점점점점. 그럼 뭐 상수를 2 선택한 거, 상수를 1 선택한 것까지 해서 얘네들이 x의 구성을 만들게 될 거야.
답은 55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바꿔볼게. 자, 보기 들어봐. 이 녀석의 전개식에서 x 부승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뭘까? 이거는 너희 못 풀어. 그래, 나랑 같이 얘기하자. 이거는 뭘까 도대체? 결국은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10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9차항의 개수를 만들고 싶으면 역시 10개의 괄호들 중에서 9개는 x를 고르고 나머지 하나는 상수항을 고르면 되는데 상수항들이 다 1이야. 그럼 1이 몇 개 나오겠어? 10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너네 공수원 다 했었잖아. 경우수 알지? 10개의 서로 다른 괄호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생긴 x 플러스 1인데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하면서 서로 다른 10개가 있어. 그 중에서 9개를 선택을 해서 걔네들은 x를 골라주고 나머지는 1을 선택을 해주면 얘가 9차항의 개수가 될 거야. 이게 언제 나오냐면 너희들이 3학년 때 배우는 확통해설이 이항계수라는 부분이 나와. 그거를 지금 미리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때 너네가 이 선택한다라는 개념을 갑자기 헷갈려 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걸 한번 풀어준 거야. 그때 그 세팅을 그때 가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 세팅을 해놓자고 머릿속에. 알았지? 전개한다는 건 결국 뭐다? 괄호가 곱해져 있을 때 그 괄호들 안에서 하나의 항을 선택을 하는 개념으로 선택된 것들끼리 곱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너희들 확통 필수 과목이지, 맞지? 그치? 고3 필수 과목이고 미적분 2랑 기하는 뭐 할래 말래 그죠? 내신만 하고 수능 없이. 혹시 이과 쪽 진학할 생각인 사람? 손. 이과 쪽? 공대? 너는? 아직? 너는? 아직? 이과 쪽 가려면 아마 미적분 2 해야 될 거야. 특히 공대면. 기하해도 좋고. 너 혹시 기계공학이니? 그러면 기하도 괜찮지. 아무튼 갑시다. 자, 일단 문제는 다 풀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보자? 곱셈 공식인 것 같은데 이거? 맞네. 곱셈 공식으로 가보자. 자, 아까 말했던 거 나눗셈 하기 전에 곱셈을 전개하는 거, 그 방금처럼 하나하나 노가다처럼 전개하는 거 말고 이제 공식처럼 접근해보자 라고 할 때 기본적인 곱셈 공식들 한번 정리는 한번 쭉 해볼까? 너희 다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 끄집어내볼까? 일단 곱셈 공식의 제일 쉬운 버전, 이거 0번이 나오는 교재들도 있고 아닌 교재들도 있는데 나는 0번을 뺄 거임. 그냥 이거. 가끔씩 이거를 곱셈 공식에 껴놓는 교재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안 한다. 알았죠? 자, 어쨌든 첫 번째 곱셈 공식은 뭐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두 번째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세 번째 x 플러스 a 곱하기 x 합쳐부터 쓸까? x 플러스 a 플러스 b 해야겠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네 번째. sorry. 4번까지 가야 되면 이거 뿔만 해야겠다.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걸 2번으로 가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자, 여기서 사실 진짜 우리가 공식처럼 쓰는 건 1, 2번밖에 없지. 그치?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고 요거는 합차니까 딱히 설명은 안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온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중학교 때 나온 녀석들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3번, 4번은 사실 전개를 하지 우리가 공식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기는 해. 알았죠? 뭐 여러 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 동그랑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5번부터가 이제 사실 진짜 찐 곱셈 공식이지. 5번 뭐 있을까? 뭐부터 할까? 그거부터 할까? 누가 뭐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전체 제곱 항 3개짜리의 제곱으로 가보자. 자, 뭐지요? 정민씨? x제곱, y제곱, g제곱. 요즘 MZ 세대들은 Z라고 하는 거 G라고 하지 않나? 아니요?
Z라고 하니까 막 아저씨들하고 막 애들이 그러던데 Z라고 하네 너희들도. 어쨌든 그다음 뭐지? 예, 괄호로 오케이. 아니야 맞아. 나도 괄호를 쓴. XY, YG, GX. 그렇지.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자. 6번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두 개짜리 3승으로 갈까? x 플러스 y의 전체 3승 그리고 x 마이너스 y의 전체 3승. 자, 요 녀석 원래 전개하면 개수 어때? 1, 3, 3, 1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x 3승 3x 제곱의 y 그 다음에 3x y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3승. 근데 요 녀석도 똑같이 가지. 어떻게 보면은 x 더하기 마이너스 y의 전체 3승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y가 몇 개 들어오는 홀수게 들어올 때만 뭐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자, 어쨌든 그리고 요 녀석을 사실 이렇게도 하지만은 나중에 곱셈공식의 변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외우지 않고 다르게 외웁니다. 어떻게? x 3승 y 3승 그 다음에 3xy의 x 플러스 y. 나는 곱셈공식을 이렇게 외웁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통 알려주기도 하고. 여기도 뭐야? x 3승만 써. 나머지 항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렇게 외우면 장점. 모든 부호들은 다 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거든. 뭐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알았죠? 이거는 나중에 뭐로 넘어가? 얘랑 얘 자리만 싹 바꿔버리면 곱셈공식의 변형식 되잖아. 알았지?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외우고 7번 가볼까? 요거 곱셈공식만 하고 잠깐 쉬자. 7번을 뭐 하지? 이걸로 갈까? x 플러스 y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두 번째 부호 바꾼 거. 여기서는 1창이라 해야 되나? xy항을 부호 바꾼 거. 자, 결론은 뭐지요? 얘는 3승 더하기 3승. 그렇지. 얘는 3승 빼기 3승. 여기에 부호 따라간다고 나는 보통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나 모르겠다. 헷갈리지 말고 부호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없네. 8번 가보자. 서준이 여기 보이지? 이 정도까지는 보이지? 8번.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얘는 뭐예요? 혹시 외우고 있나? x 3승,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는 아까 했던 거, 이거 말고 51번이었나? 그거 생각해보면 뭐야? x를 두 개 선택, 나머지는 상수항 선택. c, 그리고 b, 그리고 a 나오겠네. a 뿔, b 뿔, c. 또는 다 고차 방정식을 배운 사람들은 근과 계세 관계를 떠올려서 외우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뭐임? a, b, c. 혹시 부호 바뀌면 부호 조심하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인데, 자, 여기서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나중에. 다 일단 쓰고 나서. 9번에서 나오는 공식은 뭐냐면은, 제일 긴 거. 그거 먼저 쓰자. 뭐 있죠? x 플러스 y 플러스 g. 그 뒤에 붙는 게 뭐지? x제곱, y제곱, g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원래 보통 이게 10번인데 난 9번으로 쓴. 번호 순서는 상관없고. 어쨌든 전개하면 결과가 뭐다?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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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xyg. 기억나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은 x제곱에 플러스 xy에 플러스 y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y에 플러스 y제곱. 이거 결과 뭐임? x 4승 플러스 xy 플러스 y 4승 아니냐? 요거까지. 됐지요? 맞나? 제곱이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인데 뭘 설명 좀 하려고 하냐면 일단 필수 공식이 있고 잘 안 쓰는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거든. 그거 좀 얘기하려고.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5번, 6번.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몇 번이야? 9번. 그 다음에 7번은 별표까지는 아니고 한 3모 정도. 왜냐면은 너희들이 공수원을 다 배워보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 겁니다. 얘는 여기서 잘 안 써. 이 단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느 단원? 좌변 우변 자리 바꿔서 쓰지. 언제? 인수분해 단원. 그때 필요해서 지금 미리 외워두는 것 뿐이지 지금 곱셈 공식 단원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 거야.
알았지? 실제 문제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근과 계세 관계를 들어가다 이걸 쓰지, 아이고, 이걸 쓰지, 이걸 쓰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대부분.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사실 외운다라는 느낌이랑 조금 다르죠. 얘는 뭐? 굳이 치자면은 고차 방정식 아까 말했었는데, 고차 방정식 단원에서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랑 연관성이 좀 있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닥치고 전개. 이 느낌이 더 강하지 공식을 외워서 가는 느낌은 아니야. 마치 얘랑 비슷하게. 알았음? 그 다음에 10번. 난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안 써. 자, 거꾸로 가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꾸로 갈 때도 안 외워. 문제집에서 보면 있잖아. 그 인수분해라고 생각해봐. 좌변우변 다 자리 바꿔놓고. 인수분해 공식의 첫 번째 문제 이런 거 나올 거야. 다음 중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또는 제대로 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개수가지랑 장난치겠지. 그때 잠깐 요거 등장할 거예요. 그때 잠깐. 근데 조금 뒤로 넘어가서 개수를 가지고 조금 막 앞에 뭐 4 붙이고 뭐 2 붙이고 하잖아. 그 녀석을 인수분해 해보시오라는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해설지 풀이도 공식 안 써.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 뭘 쓰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가지. 아, 보기차식이래. 아, 맞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로 가지 공식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여기로 오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합차지 무슨 공식이야. 그렇지 않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항에다가 xy를 더한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xy를 뺀 거로 합차로 가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새로운 공식을 또 외우고 있니? 물론 많이 보다 보니까 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거 10번 공식은 솔직히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미 외운 사람들이 잊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굳이 시간 내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오늘 테스트가 문제 수로 치면 한 15개 될 거야. 그중에 10개가 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10번까지 주르르르륵 다 뭐 빈칸 채워놓고 그 빈칸 채우라고. 빈칸이 아니야. 그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그 뒤에 거 쓰면 돼.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 그거 가지고 혹시 잘 외웠는지 혹시 까먹었는지 잘 판단하시고. 됐지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곱셈공식의 변형식으로 넘어가 보자. 변형식이랑 나눗셈에서는 사실 내가 할 얘기가 조금 있음. 오늘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면 돼. 알았죠? 결론부터 얘기할까? 나는 변형식 안 외웁니다.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뭐 좀 이따가 하자. 쉬었다 합시다. 방금 말한 대로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일단은 저거 하나만 남겨야겠다. 자, 이거 공식 꼭 잘 외우시고요. 오늘 테스트 잘 보시고요. 자,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갈 건데 역시 이것도 너네들은 배웠으니까 뒷부분 내용 얘기하면서 같이 갈게요. 자,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 녀석은 공식을 외우세요라는 단원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알았죠?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곱셈공식에서 제일 먼저 외워왔던 건 중학교 때 요거 있죠? 그 녀석을 순서만 살짝 바꿔 써볼게. 어잉? X 어디 갔어? 자, 요 곱셈공식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써서 알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에 플러스 2x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서 인수분해 되는 녀석도 있겠지만 안 되는 녀석을 기본으로 가자. 이 녀석에 대하여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미 너희들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뭘 알고 있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다?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볼 거야. 그때 너희들이 찾아와야 되는 건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을 가지고 오지. 그래서 이 녀석을 쓸 때 이렇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쓰고 있잖아. 아이고, 알파 베타다 이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 맞지? 그럴 때 이제 쓰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곱셈공식이라는 식에서 이 식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x, y를 가지고 만든 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와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와 그 다음에 XY의 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들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때 두 개를 줄 테니 하나를 구하시오인 것 뿐이잖아.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합과 곱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으니까 미리 그냥 이항을 시켜 놓을게요 라고 하는 게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이 xy 곱의 두 배를 빼면 됩니다. 혹은 x-y의 제곱에서 2xy를 더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합과 곱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굳이 항상 무조건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를 k라고 하고 두 근의 제곱의 합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k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외운다고 해서 만능이 되는 거는 아님.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뭐다? 다시 한번 곱셈공식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합과 제곱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다라는 합차 공식도 역시 마찬가지야. 합과 차와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놈과 주어진 놈들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을 떠올리세요라는 의미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여기까지 외우는 게 1도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얘 정도가 조금 그나마 좀 외워야 되려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거. 그 다음에 그럼 곱셈공식에서 나오는 공식은 하나도 외울 것이 없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 딱 외울 거 있어. 하나. 뭐? 외우고 있나? 뭐였지? 이거. 이렇게 생긴 식을 딱 바라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지. 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또 있잖아. 그지? 이거는 이제 곱셈공식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이 너무 많고. 이거 말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 있다? 이거는 변형하는 과정을 좀 써줄게요. 일단 이 식 자체에다 뭐 합니다? 2분의 1을 곱하고 2를 곱합니다. 그 곱하기 2는 전개를 해버리게 되죠. 아, 이거는 흰색을 쓸 거야. 바꾸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뭐 해요? x제곱이 두 개가 있네. y제곱도 두 개가 있네. 둘 중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얘랑 같이 가지고 오면 뭐가 되는 거야? x-y의 완전 제곱식이네요. 두 번째 y제곱 하나 남았지. 그거랑 g제곱이랑 얘를 가지고 오자. 그럼 뭐야? y-g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g제곱 하나 남은 거, x제곱 하나 남은 거, gx 남은 거 가지고 오면은 뭐 g-x의 전체 제곱이랄까? 그 녀석 괄호 묶어주면 됩니다. 결론은 뭐다? 이거. 요거 하나 정도는 꼭 외우세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만들어가는 느낌이지 외워서 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알았음? 그래서 곱셈공식의 대표적인 문제들 보면 어떤 느낌이야 나. 값을 두 개를 주니까 뭐해? 다른 하나 그만 세워야지.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는 일단은 바로 뭐부터? 너희들이 막 RPM 같은 거 해왔을 때는 바로 뭐부터?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떠올리는데 보통 하나 나오지. 그게 대표 문제로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근데 지금은 61번 보니까 어때? 딱 저 세 개로만 이루어진 게 있어 없어? 없지. 뭔가 하나를 더 필요로 하지. 징검다리 하나 필요하지. 그 녀석을 뭐 해서 찾아와서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은 있잖아. 맞지? 그때도 마찬가지야. 굳이 내가 구하려는 거를 가지고 는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 좀 이따가 하나 더 보여줄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상태에서 보다 x-y를 상승하는 공식 혹은 x-y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xy가 더해져 있는 식을 해주면은 3승 더하기 3승이 나온다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공식을 이렇게 외웠던 거야. 곱셈 공식을. 뭔지 알죠? 이게 넘어가면 변형식이 되잖아.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원래 안 썼다 그냥.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이걸 쓰고 싶든 이걸 쓰고 싶든 어쨌든 XY라는 항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를 먼저 떠올리고 나서 들어오는 거지. 알았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요거지. 얘는 뭐야? 8 마이너스 3xy 좀 이따 쓸게. 여기는 2. 그러면 이제 x 곱하기 y를 찾아오라는 재료로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죠? 그럼 뭐야? 이번에도 나는 일부러 곱셈공식에 변형식 안 쓴다. 잘 웬만하면 일부러 안 쓴다. 요 공식에다 바로 대입하는 거지. 맞죠? 얘 뭐예요? 4. 얘 뭐예요? 3. 얘는 뭐여야 하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됐음? 그럼 그게 이제 여기다 들어가면 답이겠네. 얼마야? 5? 5가 답이겠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뭘 원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새롭게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게 계속 그겁니다. 물론 많이 쓰다 보면 이건 당연히 외워지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하나만 풀어볼까? 자, 요 문제 64번 문제 별표 하나만 치고 요거 풀어볼까? 재미없죠? 너무 쉬워서. 자, 4승 더하기 4승이래. 어때? 이런 거 본 적 있음 없음? 예전에 다른 문제집에서 본 적은 있고 저기서 본 적이 없음. 뭐 이거 안 썼네. 변형식이나 아니면 곱셈공식에서 본 적은 없음. 맞죠? 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꼭 필기들 잘 해두세요. 자, 뭐냐면 학교 시험에 지금처럼 4승 더하기 4승이라던가 5승 더하기 5승 그리고 6승 더하기 6승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을 생각을 하러 갈 건데 일단 공식이 없다라는 거는 외우라는 말은 아니야. 알았죠? 만들어 가면 되는데 4승 더하기 4승을 만드는 가장 단순한 간단한 방법이 뭐임? 당연히 x제곱과 y제곱의 합을 글씨가 좀 이상하네.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 해버리면 제곱해버리면 나오겠다. 그렇지? 또는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는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밑에서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외우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나오는 방법이 뭐다? 얘를 제곱을 하면은 요 녀석 제곱해서 x 4승, 요 녀석 제곱해서 y의 4승, 그리고 이에다가 x 제곱 곱하기 y 제곱. 그래서 이제 보통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주거나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고 x 곱하기 y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거나 x 곱하기 y를 줄 겁니다. 아무튼 그걸로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다음 5승 더하기 5승을 만드는 방법은 그럼 뭐겠어? 그냥 말 그대로 x제곱이랑 x3승을 곱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뭐 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x3승 더하기 y3승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전기를 하다 보면 이거 곱했을 때 x의 5승이 나올 거고 이거 곱했을 때 y의 5승이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들이 곱하면 3승 곱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이거들이 곱하면 x제곱 곱하기 y3승. 그래서 그 녀석은 뭐 해버리자? 좀 이따가 변형식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가 되겠네. 알았죠? 그래서 뭐 이걸 넘긴 채로 외워도 좋고 변형처럼 자주 물어본 건 5승 더하기 5승 자체를 물어보는 걸 거니까. 그리고 외워도 좋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가세요. 알았죠? 그다음 6승 더하기 6승을 만들어 봅시다. 얘는 뭐야? x제곱을 전체 3승 해도 나오고 x3승을 제곱해도 나오겠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뭐요? 나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 할래? 전체 3승 할래. 오케이? 그러면은 나오는 게 뭐야? x의 3승, 뭐야? 6승. x의 6승과 y의 6승 나오겠지. 대신에 3x제곱 y제곱 빼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같이 나오겠네. 뭐 이렇게. 두 번째는 뭐 있음? x 3승 더하기 y의 3승을 나 제곱해서 구할래. 그래도 역시 x 6승 y 6승 나오고 2 왜 이렇게 오타가 나니? 3승 3승. 알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주어진 아이씨 이것도 잘못 썼네. 개판이네 오늘. 재료가 뭐냐를 가지고 너희들이 고민하세요. 알았죠? 자 출발.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거는 생략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겠어?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찾아야겠네? 제곱 더하기 제곱도 찾아오고 두 개 가지고 곱도 찾아오고. 알았음? 됐죠? 다음 가보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 안 지울게 아직.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야 되는 게, 자, 일단 68번인데 이건 푸는 건 아니고요. 68번은 딱 보자마자 y 대신 뭔가 쓰여 있어? x분의 1이 쓰여져 있다. 아, 일단 정리부터 하자. 68번 풀어봐, 그냥. 자, 이거는 뭐야? 아까 말하다가 끊겼는데 y 대신에 x분의 1이 쓰여 있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주어졌을 때 x3승 더하기 y3승을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자, 여기서 근데 가끔씩 뭐 특정 문제들은 뭔가 하나 재료가 부족한데요 라는 느낌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을 거야. 왜? 보통은 일반적으로 식이 두 개 주어지잖아. 맞지? 다른 하나를 물어볼 때. 그래가지고 그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또는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딸랑 하나 주어졌어. 그런 경우는 뭐다? 이거 역수 형태. x와 x분의 1의 형태라는 게 힌트지. 뭐요? 원래라면 일반적으로 x 곱하기 y를 구할 수 있는 재료라던가 x 곱하기 y가 주어졌을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안 줘도 당연히 뭐야? 5분의 1인 거 알거든. 그거 이용해서 풀란 얘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y 대신 x분의 1이 쓰였으니까 이거는 x 곱하기 y에 해당하는 게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잠깐 보려고 했냐면 이 문제 자체를 사실은 좀 기억을 해놔. 아, 나 이런 문제 풀었었어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놔. 그러면서 69번을 보자. 지금 마지막에 이건 뭐 보자마자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 비슷한 문제 또 나온다. 2학기 때도 계속 나오고요. 자, 이거 뭐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왠지 느낌은 이건 것 같아. 3승 더하기 3승.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재료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번 단원 다 끝나고 나서 1학기 기말고사라던가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라던가 이때 보면 있잖아. 갑자기 이 문제 풀어보세요.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하냐면 애들이 갑자기 그냥 공식을 쓰고 있어. 돌아버린. 그거 아닌 거 알죠? 이거 네모박 친 부분은 뭐 하란 얘기야? x로 나누란 얘기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니까? x 더하기 역수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풀러가는 거지. 알았지? 요거는 한번 풀어봤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비슷한 문제들 또는 변형하는 문제들이 나중에 2학기나 기말고사 때도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고차식 가면 많이 나오고. 알았죠? 이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많이 나올 거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만한 문제들은 없는 것 같아.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어디로 넘어가냐? 나눗셈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단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바로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하러 갈 건데 거기로 넘어가면 사실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배우는 것까지 싹 다 섞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오늘 배우는 뭐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올려나 모르겠다. 쌤은. 나중에 배울 조립제법이라는 거. 보통은 이거 항등식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배우는 나머지 정리까지. 이 세 개가 전부 다 다항식의 나눗셈인 거지. 자, 그때 세 개 중에 뭐 쓸지라는 거는 요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할 때 이거 필기 다시 해줄 거니까 지금은 쓸 거 없음. 이거 안 써도 돼. 요 녀석들은 너희들이 언제 왜 써야 되는지를 좀 알고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알았지? 일단 직접 나눗셈이라는 거는 목도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목과 나머지를 물어본다. 직접 나눗셈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두 번째, 조립제법도 마찬가지야.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기억나나? 몫을 사라지게 만드는 식이거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 나머지만 구하는 거야. 즉 몫을 물어봤다. 나머지 정리 쓰고 있으면 멍청한 거지. 알았음? 그 다음 두 번째,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는 직접 나눗셈과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다? 조립제법은 잠깐만 이렇게 써야겠다. x-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이게 결국 1차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조립제법은 반드시 x의 1차의 개수가 1일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게 중요하다. 2나 3이 되면 뭔가 작업을 해야 되고 나머지 정리는 어떤 1차식이든 상관없어. 다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다르니까 그거는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나 말하고 싶은 것보다 1차식을 나눌 때 쓰는 게 조립제법 그리고 나머지 정리야.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직접 나눗셈이나 조립제법은 한계가 있지. 뭐? 어떤 다항식 fx를 gx로 나눈다. 나누면, 나눌 때, 등등등등, 점점점점 나올 때 fx도 gx도 다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게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이다. 그러면은 나누어지는 다항식이라던가 나누는 gx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역시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는 직접 나눠야 되겠군. 이 문제는 이거 써야겠군. 저 문제는 이거 써야겠군.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정리가 돼야 돼, 사실. 아무거나 막 쓸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다 때려 넣는 게 아니거든. 자, 그리고 하나 마지막. 직접 나눗셈은 그래서 선생님 목도 물어봤어요. 나머지도 물어봤어요.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이래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fx라고만 했지 막 x 3승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때 직접 나눗셈을 대체하는 게 바로 하나가 있지. 누구?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건데 이 명칭은 몰라도 돼. 나눗셈의 관계식은 내가 뭘 말하는 거냐면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에서 뭐라고 배웠던? 그 검산식이라고 배웠던 요 녀석. 요 식을 언제 배우냐면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항등식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오는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다. 양변이 똑같다. 125라는 수가 123. 123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뭐 해보자. 글씨 왜 이래 오늘? 123이라는 수가 있는데 5로 나눠봅시다. 몫은 뭐예요? 24. 나머지 뭐예요? 3 쓰는 거 있지. 이거 전개해보면은 계산해보면은 똑같단 말이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야. 양변이 똑같은 식이 전개가 될 거야. 그래서 양변이 똑같다. 항등식이네.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막 뭐도 찾고 문제들이 항등식 문제로 이제 파생돼서 나오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고 어쨌든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없을 때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를 못 쓰는 건 알겠는데 그 식이 그냥 gx라고 이름만 있을 때 그때 대체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그냥 뭐다? 2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 뭐야? 2차식을 나눴으니까 밑에 거 두 개는 절대로 아닐 거고 나누어지는 다항식이나 나누는 다항식을 다 준 상태에서 qx, rx를 구하래. 만약에 이게 q1 더하기 r1이면 차라리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서 그냥 x에 1을 넣는 게 더 빠르겠지. 당연히. 맞죠? 근데 얘는 2를 넣고 얘는 1을 넣는다는 거는 qx와 rx의 식, 목과 나머지를 직접 다 찾아오세요니까 에이, 너희들은 뭐 해야 되겠어? 귀찮지? 이걸 해야 될 거다. 맞죠?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은 안 써도 되겠지? 이건 다 할 줄 알지?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에는 이것도 똑같고 여기서 목과 나머지 장난치는 문제가 있냐? 있네.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A는 BQ 플러스 R 나눗셈 관계식을 이용하는 문제. 자, 이번엔 뭐야? 다항식을 나눈대. 근데 나누는 식이 A라고만 줬어. 직접 나눗셈에 해당하기는 하지. 근데 뭐야? 쓸 수가 없어. 아까 말했지만 이 녀석은 뭐 나누어지는 놈과 나누는 놈을 다 알 때. 그래서 쓰게 되는 게 대체하는 식이보다 나눗셈의 관계식이다. 이 명칭은 문제들마다 쓰는 명칭이 달라서 나는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수학의 정석 따라서 그냥 이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을 뭐 해봐? A로 나눠보자. 몫이 뭐래?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양변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사실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얼음 트레인. 너네 그 뒤에 맞다. 뭐 몇 개 없는데 이제 냉장고는 비어 있고 이제 겨울이라서 안 넣을 거고 위에 막 핫초코 아이스티 과자들 몇 개 있는데 저거 당신들
씹을 거 씹고 마실 거 마시면서 들으라고 냅둔 겁니다. 알았죠? 아이스티는 얼음 넣을 사람 넣으라고. 아무튼 자, 요 녀석을 전개하면 똑같아진다. 그런데 좌변이 몇 차항? 몇 차씩? 4차씩. 그럼 우변도 몇 차씩? 당연히 4차씩. 나눗셈 관계식은 뭐 하거든? 양변이 똑같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뭐 하면 되겠네? A 자리를 2차식으로 쓸 준비해 놓기만 하면 되겠네. 뭐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얘들은 넘기면 더 편하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한다? x 4승부터 맞춰가 보자. 개수가 1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x 제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x 제곱이겠네요. 두 번째 3차항 가보자. 좌변에 3차항이 없어. 그럼 우변도 3차항은 사라져야 되겠네. 그럼 우변에서 3차항 만드는 방법 자체가 이거랑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거 둘이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도록 하는 x. 됐죠? 그 다음에 누구? 뭐 상수항을 보든 2차항을 보든 뭘 보든 당연히 1차 상수보다는 2차가 편하겠지. 왜? 1차 상수는 이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맞지? 2차는 얘 없이 고민해도 되니까 2차에게서 마이너스 3을 채우러 가자. 그럼 2차를 만드는 방법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3,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계속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죠? 그러면 끝. 이렇게 이제 답 3번 하시면 되고 이거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풀고 있을 거야. 이걸 쓰긴 쓰는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은 해설지는 조금 답답한 게 이런 거지. 이게 말로 설명을 못 하니까 글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이항을 시켜.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라고 하고 있냐면 직접 나눗셈을 하고 있어요. 돌아버려요. 하지마. 이런 풀이들은 해설지 따라가지 마세요. 알았지?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냐. 알겠지? 어차피 나누어 떨어진 것도 다 알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전개형으로 푸세요. 그리고 전개를 할 때도 이런 나눗셈을 쓰는 게 이제 해설지의 보통 일반적인 풀인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잖아. 이 눈으로 풀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이 풀이는 해설지 말고 너희들이 각자의 풀이로 가는 게 더 나을 거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문제. 이게 너무 쉽기는 한데 뭐 할까? 두 개 해보자. 하나는 쉬운 거 87번. 하나는 좀 난이도 높은 거 89번. 높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 두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자, 87번. 요거 나중에 너희들이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거 괴롭히는 사람들 좀 있을 거야. 알았지? 더 어려운 버전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 뭐야? 나누어지는 px는 변화가 없어. 나누는 식만 살짝 장난을 쳐놓은 거지. 그치? 그때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상황만 한번 보자. 나누어지는 px, 나누는 식 x-3분의 1. 근데 몫에 대한 언급을 했다. 나머지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나머지 정리였을 거야. 나누어지는 방식 px를 주고 저렇게 물어봤다면 조립제법일 수도 있지. 근데 px라고 이름만 있잖아. 그럼 둘 다 아닌 거지. 그럼 결국 직접 나눗셈에서 대체하는 관계식으로 들어가는 문제인 거고 px가 뭐다? x-3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은 qx예요. 나머지는 r이래요. 자, 두 번째. 근데 이번에는 px를 3x-1로 나눠보래. 똑같은 식을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관계식을 써볼 거야. 그때 만들어지는 이 또한 결국 px가 되고 px는 얘니까 이들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지. 그때 누가 봐도 당연히 얘가 3배가 되면 이거네. 그럼 뭐 하자? 3 곱하고 3분의 1 곱하자. 그래서 D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겠지. R 부분은 걷는 거 없이. 알았죠? 이거 나중에 조립제법에서도 너네 괴롭히러 갈 수도 있고 나중에 훨씬 복잡한 문제로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다 알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89번 가보자.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도 나누어지는 방식 px 모르고 나누는 식 자체가 일단 2차, 3차니까 당연히 밑에 거 두 개는 아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관계식 문제일 거야. 얘로 나누었대. 그때 몫은 언급이 없어. 방식 px가 뭐 5차 이렇게라도 나와 있어야 qx의 차수라도 예측을 하지.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따라 쓰기만 할게요. 몫은 qx로만 남겨놓고.
근데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야? 요런 꼴로 만들고 싶은 거다. 맞지? 그리고 나눗셈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2차식으로 나눗셈이 몇 차가 돼야 돼? 1차만 있거나 상수항만 있거나. 맞지? 1차 항은 말한 거 아니다. 1차식이거나 상수항만 있거나. 알았죠? 그런 꼴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뭐 한다? 역시 이번에도 아까 뭐였지? x-3분의 1을 3x-1로 고쳤듯이 우변 부분만 바꾸자. 그때 양변에 뭔가를 더하기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좌변은 px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변 안에서 만약에 더했으면 다시 빼기, 곱했으면 다시 나누기를 하는 거지. 가자. 그럼 뭐 해야 돼? 우리의 목적 x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녀석 자체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 하나 더 있고 q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돼? 안 돼. 형태는 맞아졌지만 문제는 뭐다? 얘가 그대로 내려가서는 안 돼. 왜? 나머지가 차수가 너무 높아. 그래서 뭐 한다? 자, 우리 123이라는 식이 있어. 아니, 수가 있어.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24예요. 나머지 얼마예요? 3이에요. 하잖아. 근데 만약에 5 곱하기 23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8이에요. 하면은 틀렸어. 아니야. 맞았어. 틀렸죠. 나눗셈의 입장에서 보면 틀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가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 이런 경우를 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똑같은 수 또는 똑같은 식을 말하는 거는 맞는데 얘보다 얘가 좀 크기가 큰 상황은 나눗셈이 틀린 게 아니라 나눗셈이 덜 끝난 거. 그럼 뭐 하면 돼? 덜 끝났으면 더 진행하면 되지.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얘를 5로 또 나눠. 그러면은 알아서 맞춰질 거니까. 그럼 뭐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면 나눗셈의 입장에서 보면 차수가 잘못됐지 식이 잘못된 거는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 이 녀석만 한 번 더 누구로 나눈다?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식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뭐가 맞아져요? 2가 있어야 최고치의 개수는 쓰지. 1차는 이제부터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a-4. 원래 필요한 a를 쓰고 불필요한 4는 없애고. 그리고 상수항도 안 맞으니까 맞추고. 그러면 똑같잖아. 노란색 식과 흰색 식이. 그래서 요 밑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다? x 플러스 1에 qx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 있네. 2 하나 더 들어오고 얘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지. 됐지요? 근데 이게 뭐래? x 플러스 b.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나머지가 주어져 있고 하는 거라서 뭐 다르게 푸는 방식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내가 설명하고 있는 풀이가 나중에 너희들이 또 역시 필요할 거라서 내가 그 문제 방식처럼 한번 풀어본 거야. 덜 끝났다 이런 말도 쓰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A는 5죠?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답은 4? 4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요 문제도 역시 별표 하나 쳐놓고 요거 학교 시험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고 많이들 틀리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놔. 아직까지 진짜 최종 버전은 아니야. 학교 시험 기준으로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훨씬 어렵게도 많이 바꿀 겁니다. 특히 혹시 지금 학교 지원 다 했나? 아직 안 했지? 아름고 갈 생각 있는 사람 손 없고 양지고 갈 사람 있는 사람 어디야? 너는? 세종? 너는? 그냥 고민 중인 듯 뭐든 종촌? 일단 너희들 학교는 종촌이 그나마 요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두루고도 마찬가지 최근에 좀 어려워져 있는 추세고 세종고는 1학년 때 좀 이상하게 많이 어려워. 2, 3학년 가면 차라리 조금 쉬워지고 어쨌든 뭐 그런데 아름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름고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거지같이 많이 내거든요. 알았죠? 많이 변형을 하는 편이라서 자 아무튼 여기까지. 자 그럼 숙제는 일단 아까 40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씨 번호 넘어갔다. 이 마지막 번호 몇 번이야? 센 C 단계까지 해서 114번까지 한 70문제. 오늘 우리가 수업 중에 푼 거 뭐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빼면은 한 50문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1월까지. C 단계가 좀 어렵긴 할 거야. 너네가 지금 했던 교재만 생각을 하면 많이 어려울 거야. 50문제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지. 그냥 거기까지 숙제로 내줄게요.